IT의 신 이영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 SK 하이닉스 또 ASML 실적에 대한 영향, 삼성전자까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빠르게 좀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주가가 뭐 순간 급락을 하고 또 급락한 빌미도 또 투자은행 한 골드만삭스의 좀 나쁜 보고서 뭐 일주일 상간으로 이렇게 견해가 나빠지는 건가요? HBM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불확실성이라고 할 만한 거는요. 네. 지금 엔비디아하고 SK 하이닉스 그 내년 HBM 계약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안 끝났다고요? 네네. 뭐 다 없어서 안 된다, 못 그렇죠. 한다면서요. 다 네. 계약이 된 걸로 일각에서는 네.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이제 지연되는 분위기 같아요. 지금 뭐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죠. 일단 뭐 예. 제가 계약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저도 업계 쪽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계약이 이 늘어지고 있는데, 예. 자, 그 이유는 결국 그 내년에 본격화되는 HBM4에 대한 그 프리미엄, HBM4에 대한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큰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하고 예. SK 하이닉스 이견이 큰데요. 사실 그 프리미엄이 결국 내년 이익을 상당 부분 결정짓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사실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적으로 분석한 부분이 결국 HBM의 ASP, 평균 판매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엔비디아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협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ASP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 상으로 보면 HBM의 수급 상황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이닉스가 급락하고 있는 원인, 뭐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이영수 대표는 약간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 내년도에 대한 수급 계약이 엔비디아와 잘 확정이 안 된 것 같다. 그 이유는 HBM4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럼요. 이런 거잖아요. 엔비디아는 하이닉스 말고 네. 삼성전자도 좀 한번 찔끔, 네. 마이크론도 찔끔.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 도장을 안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인가요? 일단 이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포도 아니에요? 네. 오히려 이제 마이크론 쪽이 이제 굉장히 대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마이크론이 올 연말까지 HBM 시장 점유율 20% 수준까지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은 그 어떤 논란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블러핑일 가능성 쪽에 무게를 두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마이크론이 오히려 진짜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저도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니 약간 블러핑 쪽에 가까운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네. 뭐 우리가 투자 쪽 전문가는 아니시지만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굉장히 투자자들이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거든요. 뭐 주가, 목표 주가 이런 건 아니라도 모멘텀으로 본다면 하이닉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계속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재료를 좀 기다려 볼까요? 실적까지? 아니면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HBM4에 대한 프리미엄이 확정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꽤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지금 내년에 대한 계약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더 늘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계약 최종 확정, 네네, 엔비디아와. 맞습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 흐름들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가장 프리미엄 높게 보는 쪽은 한 40%까지 지금 봤었던 상황인데, 예. 지금 엔비디아에서 제시하는 건 한 20%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중간에 30% 정도에서 합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예. 일단 이제 마이크론을 지렛대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좀 가격을 깎으려고 하겠죠. 쉽게 말하면. 뭐 깎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HBM을 깎지는 못하는데 네. 좀 이제 덜 올려주려고 덜 올려준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는 그러면 이제 M15X 같은 이제 신규 팹들을 좀 이제 그러면 생산 캐파를 좀 이제 좀 이렇게 지연시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기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네. 실적은 큰 이변은 없겠죠. 뭐 영양 파워는 다음 주. 네. 일단 올해 실적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네. 이제 내년 실적이 여기에 따라서 네. 제가 보기에는 SK 하이닉스의 그 내년 영업이익이 한 5조에서 7조 가량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에 따라서. 네, 그게 사실 이제 지금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다음 주 24일이니까 실적 발표 전에 오히려 또 요동을 칠 수도 있겠네요. 이 결과에 네, 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계약 사인. 뭐 하이닉스에서 또 공식적으로 어떻게 코멘트를 해줄지가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년도 계약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계약. 이게 뭔가 지금 순항을 거치지 않는 것이 네. 오늘의 또 주가 급락, 또 뭐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까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SK 하이닉스의
급락 이유를 살펴봤고요. ASML을 볼게요. ASML도 진짜 놀라운 실적에 뭐 이 정도까지 급락해야 되나? 뭐 그런 의견들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주가 빼야 됩니까? 일단 이제 당장 실적은 좋아요. 이제 서프라이즈도 나왔는데 결국 내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한 이야기들을 많이 매우,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주식이라는 건 결국 미래를 선반영하는 거니까요. 예, 아무래도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됐을 경우에 예. 일단 당장 우리도 제일 궁금하잖아요. 8월 1일 이후로 어떻게 될지 맞죠. 네, 네. 제일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반도체라는 게 사실 정말 이제 경기제거든요. 이제 경기 영향을 정말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정말 알 수가 없다고 하죠. 반도체 품목 관세 계속 한다. 또 어제도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H20은 풀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수 대표가 생각하는 H20을 풀어준 이유, 대중 수출 허가 내준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제 조만간 만나야 되잖아요. 네. 시진핑 주석이랑 이제 만나야 선물. 돼. 네. 근데 이제 뭐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만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히토류를 이제 미국에 선물을 준 것 같고 중국이 네네. 이제 또 미국은 중국의 일부 이제 저가 칩 H20 같은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풀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헤빙 무드를 조성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뭔가 이제 이야기 대화의 물꼬를 트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큰 영향 재료는 아니죠. H20 허가됐다 이런 거는. 뭐 큰 워낙 또 영향- 많이 주가에는 다 그동안.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네. 왜냐하면 네. HBM 수급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원래 1분기 우리 그 앵커님하고 저도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는데 1분기 예. 실적 발표에서 55억 달러의 그 재고 손실 처리를 했잖아요. 그날 H20 그걸 만들어 놓고 못 파는 거. 예. 그게 이제 그러면 판매할 수 있게 되면 현금으로 다시 환입이 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굉장히 이 커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중국향으로 이제 지금 원래 하반기 매출은 거의 없다라고 지금 대부분 서버 예. 쪽은 그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H20이나 이제 그 후속 칩인 H22까지 만약에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하반기에만 한 200억 달러 정도의 그 칩 수출 물량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HBM 물 수요가 된다면, 네, 네. 그게 네. 한 20억 기가비트 정도 됩니다. 그 정도만 따져도. 예. 그러면 이게 HBM이라는 게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아이템이잖아요. 그럼 여기 누가 더 해줘야 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카드 하나 더 지는 겁니다. 엔비디아하고 협상할 때. 네. 좋습니다. 이게 네. 우리는 크게 반응을 안 해서 무시하고 있었지만 조금 가다 보면 네네.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 네. 효과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요즘에 뭐 구글이든 메타든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어디에 데이터 센터 짓는다, 뭐 어느 나라에 짓는다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전력, 전선, 변압기 그냥 마음은 좀 편안해지기도 한데 이걸로 혹시 또 HBM처럼 뒤통수 때릴 일은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은 뒤통수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내 주식들이 아무래도 외사 보고서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다 보니까 예. 그리고 사실 뭐 지금 변압기나 이런 쪽 그 전력 전선, 인프라 관련 네, 인프라. 예. 이런 쪽의 밸류에이션이 사실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글로벌 탑 티어보다 지금 PER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HD 현대일렉이나 뭐 우리요. 네,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딱 그런 부정적인 보고서와 이제 공매도에 딱 당하기 쉬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주가라는 게 항상 그 뭐 밸류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결국 저는 이제 3분기 좀 조심하자라는 기조의 어떤 그 근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고 일어나면 뭐 어느 나라의 데이터 센터, 그렇죠. 뭐 구글이 어디다 짓고 아마존에 어디다 짓고 해서 마음이 편안하지만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미 그것까지도 싹 다, 그렇죠. 네, 싹 다 우리나라의 변압 전선에는 다 반영이 돼 있다. 국내 이제 수급 쏠림이 좀 심하다 보니까 심했다. 네, 이제 네. 그동안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해소하고 다시 달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IT주들, 뭐 소부장까지 합쳐서 투자 전략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하이닉스가 이렇게 밀어버려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이제 여름 어떻게 보낼까요? IT 관련 투자? 결국 AI 쪽과 논 AI의 어떤 그 격차가 제가 보기엔 더 좁혀질 가능성은 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네. 저는 오히려 이제 AI 쪽이 덜 탄력적이다. 오히려 이제 관세의 영향을 덜 충격이다. 네, 덜 충격을 네.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잘 가던 주식들, 지금 잘 가는 주도주들을 조정 시 또
다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싸다고 해서 이제 논 AI 쪽을 주식을 덥석 잡는 거는 제가 보기엔 별로 현명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AI에 늘 발을 담그고 있어라. 또 네. 이런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IT의 신 이영수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